안녕하세요. 빡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이제 제가 엊그제 라방을 했었는데 임마누엘 님이나 카라큘라니 그리고 아이언빌드 구현재 대표가 와가지고 개판을 치고 갔죠. 그래서 한 오래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저 또라이들이랑 친해지게 됐는지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일일이 대답하기가 뭐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거 영상으로 하나 찍어서 올리는 게 낫겠다 이래서 이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제가 이 채널 이름이 빡친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는 존나 빡쳐서 했어요 진짜. 변호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는 과정에서 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분노감이나 존나 열받는 이거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아 씨발 그냥 유튜브를 해서 저런 개새끼들을 한번 조진을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그 완도 모닝 보복 살인 미수 사건. 뭐 저는 이제 보복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특검에서 16년 말 17년 초에 이제 그 일할 때쯤에 저희 사촌 작은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분은 전남 완도에 보면은 노아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가 제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 노아도 건너편에 있는 보길도라는 섬에서 제가 태어나서 10년을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뵀던 제 사촌 작은아버지세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사촌 작은아버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자기 형제들을 키운다고 정말 고생해가지고 바다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고 정말 누구 속이지 않고 그렇게 선량하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전복 양식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건땡땡이라는 이쪽 집안에서 동업을 하자고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동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레미콘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건씨 일가 그쪽이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돈을 다 대고 10몇억 됐어요. 10몇억 돈 다 대고 지분 절반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초창기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대표이사를 하다가 건씨가 그 대표이사를 넘겨달라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제 넘겨줬는데 그때부터 회사 돈을 존나게 해먹은 거예요. 그 회사 돈을 회사 대표이사를 지분이 50대 50인 상태에서 회사 대표이사를 넘겨주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을 해먹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달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그게 협의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엔 소송을 했던 건데 그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존나 열받는 일이 많았어요. 경찰 새끼들 계좌도 안 까줘. 완도경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계좌도 안 까. 그 해남지청 검사라니 그 개새끼는 무슨 씨발 저희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계좌를 6, 70개를 찾아가지고 그걸 엑셀 파일로 다 합쳐가지고 검사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갖다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검사라는 개새끼는 메일 보지도 않아. 회사 이름도 몰라요. 고소한 지 1년,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가지고 막 저희가 고소를 해놨는데도 사건 진행은 안 되고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은 계속 대표이사로 앉아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똑같은 짓을 하면서 회사 돈을 횡령하고 뭐 저희 작은아버지 병신이라고 욕하고 막 이러니까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거의 정신병이 걸릴 수준에까지 간 거예요. 검찰에다 뭐 대검에다 진정도 놓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2년 반 정도 걸쳐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1심에서 권땡땡이라는 그 대표이사가 징역 4년을 받고 그 아들 새끼 그 새끼는 집행유예 3년인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1심에서 대표이사인 권땡땡 이 사람을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직무집행유예 가처분이나 뭐 이런 것도 걸어가지고 대부분 사건에서 다 이겼었는데 이 권모씨 일가가 저희 사촌 작은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차로 막 갖다 막아버리고 막 차 갖다 찍어버리고 차를 앞뒤로 가가지고 저희 사촌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그 회사에 가면은 직원들 시켜가지고 앞뒤로 차를 막아버리고 이런 미친 개짓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10몇 번을 했어요. 저희가 15번인가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한 경찰은 올 때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허수아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민사관계고 뭐 민사소송이 걸려있고 고소가 진행 중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딱 이런 스탠스였고 아무런 개입이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막 여러 가지 폭행이나 재물손괴 그런 범죄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아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허수아비 새끼들이라고요. 허수아비더라고요. 완전히 하는 짓을 보니까. 경찰이 그거를 그런 불법 행위를 뭐 사무실을 막고 뭐 차를 부셔버리고 뭐 폭행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범죄 행위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아무런 제지를 안 하니까 권모씨 쪽에서 더 이 수위가 세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작년 4월에 어떤 미친 개짓을 했냐면은 저희 사촌 작은아버지가 사무실 문을 안 열어주니까 매일매일 체증을 했단 말이에요. 권모씨 쪽에서 우리 그 사촌 작은아버지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체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체증을 하다가 작년 4월에 이 미친 새끼가 차로 저희 작은아버지를 밀어버렸어요. 모닝이라는 차를 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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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쩌지. 차를 막어! 누가 차를 막어! 누가 차를 막어! 아니 무슨 나야 죽어야 돼. 누가 차를 막어? 누구한테 경고했어? 누가 차를 막어! 딱 하나 죽이려고 했어 누구. 이거 보면은 차로 이렇게 갖다 밀어버린 다음에 뭐 자기가 죽여버리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살인미수로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영상을 찍은 저 당일날에도 그 안도경찰서에서 현행범 체포를 안 했어요. 씨발 새끼들이. 그러니까 뭐 불만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는 아직도 족같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니 씨발 그러면 경찰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씨발 저렇게 사람을 갖다 차로 밀어버린 저런 미친 짓을 하는데도 진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눈이 돈 거예요. 결정적으로 눈이 돈 거는 저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날 완도경찰서에서 제가 그 팀장인가 그 새끼랑 막 계속 통화를 하는데 살인미수가 아니래요. 보복범죄도 아니어가지고 특수상해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왜냐면은 특가법상 보복범죄랑 살인미수는 형량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보복범죄로 인정은 돼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살인미수라고 봐야 되는 건데 제일 형량이 약한 특수상해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더라고요. 특수상해든 뭐 살인미수든 빨리 구속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법원에서 씨발 새끼들이 이거를 영장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도주구리가 없다고. 내가 저 사건을 몇 년 동안 진행하면서 검찰 출신 법원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뒤에 붙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벌어지고 아주 씨발 족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를 다 참아 오면서 우리 사촌 작은아버지를 위해서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소송을 하다가 그 순간에 터진 거예요. 이제 제가 나 이런 씨발 진짜 이 법이라는 게 개 족같구나. 내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씨발 그 사법체계가 썩어 있는데 내가 이 판에서 도대체 어떻게 변호사 일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분노감에 고통스러웠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길래 제가 거기에서 이제 눈이 돌아가지고 막 개지랄을 했어요. 국민청원에다가도 올리고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런 별의별 그런 일을 겪으면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시켰는데 피해자 쪽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 기각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왜 영장이 기각된 건지 사람을 저렇게 차로 밀어도 구속이 안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엄청난 현타랑 분노감에 할 수 있는 게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제보를 해서 채택이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카라큘라님, 임마누엘님, 까레라이스님 이런 분들이랑 알게 된 계기가 되는 게 뭐였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실화탐사대 방송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배드림에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 보배드림 커뮤니티에서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아카라카초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가 방송하는 거를 좀 도와줬어요. 이게 너무 억울하니까 이런 사연들을 방송에서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 방송사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전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 방송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권모씨 쪽 가해자 쪽에서 더 미친 짓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었으면은 진짜 누가 하나 죽었을 정도로 분쟁이 심한 상황이었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더 이상의 뭐 과격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카라카초라는 분을 만났고 그분이 임마누엘님을 저한테 소개시켜준 거예요. 임마누엘님이 개인적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아카라카초님이 변호사로서 저를 소개를 시켜줘.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임마누엘님을 만났는데 임마누엘님은 제가 되게 특이했나 봐요. 왜냐면은 보통 생각하는 변호사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제가 아까 같은 그런 일을 겪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 빠기치고 이 열받는 걸 어떻게 풀 길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씨발 이 말이 입에 붙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임마누엘님 처음 봤을 때도 제가 막 이제 씨발 족간데 진짜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째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노에 차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임마누엘님이 저를 되게 또라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또 임마누엘님도 사실 정상적인 범죄에 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라이는 또라이를 알아본 거죠. 그때부터 급속하게 임마누엘님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나이 차이도 빼고. 개인적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저랑 잘 맞는 거예요, 성향이. 그러던 과정에서 임마누엘님이 제 사정을 듣고 사연을 듣고 까레라이스 형을 소개를 시켜주고 제가 이제 그런 경위로 해서 까레라이스 TV에 나가서 저희 사촌 작은아버지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고 인연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이 많았죠. 특히나 제가 그 횡령 배임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면서 저런 일을 겪었던 거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까레라이스 TV나 임마누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도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같이 영상도 찍게 되고 그랬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작년 9월에 시작했던 거고
이제 그러다가 임마누엘님이 대포차 찾고 이런 과정에서 카라큘라님이랑 또 콜라보를 하고 자연스럽게 제가 또 이제 중간에 껴가지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카라큘라님도 만나게 되고 카라큘라 채널이랑 까레레스 채널에서 대포차 피해자를 돕거나 이런 일들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러면서 친분이 더 쌓여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사실은 저 영상을 보고 사고가 났어요. 운전하면서 거의 처음으로 제가 낸 사고였어요. 그날 제가 저 영상을 운전하면서 받아보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가 먼저 접촉사고를 내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였었는데 진짜 뭐 시속 한 1km, 2km? 완전히 그 자유로에서 그 강변북로 그쪽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차선을 바꾸다가 진짜 개미 똥만큼 긁었는데 사고 당일에는 제가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내가 뒤에서 받은 거니까 다 보험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보냈는데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버렸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 볼지 모르겠지만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씨발 그게 무슨 그 보험 사기지 그게 뭐냐고 그게. 이 자리에서 혹시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그렇게 뭐 괜찮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한 걸 보면서 야 역시 씨발 사람 새끼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그런 경위로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그 유튜버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특히 범죄 피해자 그 중에서도 이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이런 재산범죄 피해자를 돕는 일을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걸로 돈도 벌 거고 왜냐면은 본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되도록이면은 피해자 쪽을 대리해서 뭐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관련된 뭐 도전 처분이나 이런 소송을 하면서 저도 그쪽으로 전문성을 쌓고 피해자 쪽을 대리해서 어떻게라도 그 피해자한테 좀이라도 돈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지금 이 피해자들한테 돈을 돌려주기 위한 아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얼마나 변호사를 오래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그 빡쳤던 그 마음으로 제가 한번 당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랑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인 어떤 법적인 제도의 개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그런 목소리를 낼 생각이고 그 사기 이쪽 관련해서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관련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 사기당한 피해자 중에서는 뭐 고소하거나 소송을 할 만한 경제적 여력도 안 돼서 회생이나 파산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당초에는 회생 파산 업무를 안 했었는데 조만간 이제 회생 파산 업무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그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홈페이지 회생 파산 관련된 부분들을 좀씩 만들고 있고 지금 직원분도 구하고 있고 관련해서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다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런 업무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제가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사기 피해자들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볼 생각인데 응원해 주시고 봐주셔서 요새 구독자도 저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한번 그런 쪽으로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또 돈을 벌고 여유가 있어야지 누구한테 끌리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구독 그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공짜잖아요. 감사합니다.